안녕하세요. 자, 오늘서부터 우리 재무회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을 보면 이제 회계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필수 과정이에요. 시간도 이제 얼마 안 걸리는데 뭐 주말 등을 활용해서 반드시 회계 원리를 들으셔야 되고, 얘가 이제 수학으로 말하면 이제 인수분해 그런 개념,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재무회계라는 걸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원가 관리회계이고, 출제 비중은 요게 30개, 요게 이제 10문항 정도 된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전략은 재무회계만 하겠다, 이런 전략은 매우 안 좋다. 왜냐하면 여기서 쉬운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매우 어려운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이 원가 관리회계 나중에 할 때도 목표는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를 맞춰주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20개 정도를 이제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급 회계라든가 고급 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중이다, 그 다음에 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급 회계는 한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회계 처리를 정리한 게 중급 회계가 되고, 이 고급 회계는 우리가 M&A라는 말을 쓰죠. 합병이라든가 인수, 이렇게 그래서 연결 회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급 회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시험에도 이제 고급 회계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면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의 얘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본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우리 중급 회계죠. 공부할 때 중급 회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원리가 이제 의무사항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1장, 2장, 3장 이런 걸 배우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공부하실 때 큰 줄기가 있고 격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4장, 5장, 6장 이런 데는 다 뭐냐? 큰 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이제 1장, 2장, 3장 이런 데를 할 텐데 요거는 격가지예요. 격가지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이제 마음 같아서는 4장부터 하면 좋은데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 혹시라도 이제 회계 원리 이제 안 들으신 분이라든가, 또는 뭐냐면 제 수업을 뭐 처음 듣는다 그러면 수업에 좀 적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 같은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1장, 2장, 3장을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고, 4장서부터가 사실은 출제 비중이나 이런 거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잠깐만 이제 먼저 보시면 되냐면, 우리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잠깐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재로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2장이 있어요. 2장. 그래서 2장에 이제 어디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되냐면, 우리 교재에서 거기를 먼저 한다 이런 뜻보다는 우리 89쪽을 잠깐 가보세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90쪽 있어요. 90쪽. 90쪽에서 이제 미리 좀 써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90페이지를 가보시면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BS가 있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회계 원리 때 이제 조금 배운 거예요. 자산을 여기다 적고, 여기가 부채, 여기 자본. 다시 자산은 뭐라고 했어요? 유동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유동 자산이 있다. 다시 유동 자산은 거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당좌 자산이 있고 재고, 이걸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여기 유형 자산, 여기 무형 자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시 부채도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4, 5, 6부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4장이 재고 자산이에요. 그게 여기 있다고요. 여기가 4장이에요. 5장이 유형 자산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뭐도 있냐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 6장이 재고 자산이, 무형 자산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7장을 가시면 여기 당좌 자산도 일부 배우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8장을 가보시면 8장이 유동부채고 9장이 비유동부채, 그리고 여기 10장이 이제 자본이 된다, 이런 뜻. 10장이 자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책의 흐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장서부터 이제 본론이라고 하는 거고 1장, 2장, 3장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회계가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격가지라고 한 게 뭐냐? 언제든지 다 외우면 된다. 외워서 이제 답을 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유의해서 보지만 나중에는 이제 거의 다 외워지다시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0페이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항상 우리가 진도 나갈 때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공부하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뭡니까? 예습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도 듣고 복습 이러면 좋지만 이게 시간도 좀 제약돼 있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 예습은 크게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본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습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아니 한 번에 하면 이게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4장 재고를 배우고 5장 유형자산을 나가고 6장 무형자산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가면 뭘 하냐면 9장 사채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때 4장의 문제를 줘요. 못 푼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저는 진도를 나갈 때 증분으로 나가요. 하지만 여러분들 복습을 계속 누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푸는 건 다 우리 기출문제밖에 안 풀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물론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문제풀이 과정이 있지만 항상 뭐냐. 이 핵심 문제, 각 단원에 가장 대표적인 핵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가 수업 설명을 한다면 반드시 그 핵심 문제를 꼭 풉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어떤 내용이 내가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제가 풀리면 정리가 된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가 안 풀리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핵심 문제는 결국 뭐냐. 우리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거고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출제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공부는 되게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렵잖아요. 인생 진로도 막 많고 이렇게 다양하니까. 근데 이 공부 여러분들이 정해놨으니까 나 관세사 뭐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관세사 1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회계학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회계학을 이제 누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그 방향성을 이제 알려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핵심적인 그런 기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예를 가지고 9장 하다가 갑자기 누가 예를 가지고 7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난 지금 9장하고 있으니까 7장은 다시 교재를 봐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거고 복습이 덜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여름 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될 건 뭐냐? 요 내용들을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두세 번 정도만 해봐도 이제 전반적인 윤곽이 다 잡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복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 번 한다. 그런 뜻은 뭐냐?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래서 그룹핑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제가 문제를 몇 개를 풀지만 그거를 총괄하면 어떤 대표적인 문제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압축된 문제를 각 단원마다가 한 3개나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추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 지속적으로 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진 요새는 스마트폰 잘 돼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두라고. 그리고 전철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철을 하면서 보면 돼요. 그거 자체가 복습이다. 그러니까 항상 책상에 앉아서 회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회계가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결국 뭐냐? 문제 유형이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만약에 내일이 시험이에요. 오늘이 시험 전날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회계를 이제 총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명상하라고요. 명상이 뭐예요? 눈을 감고 떠올리라면 그럼 뭘 떠올립니까?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원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그래서 지금도 이제 5월 달 시작했잖아요. 그럼 4월 달 만약에 큰 이제 달력이 있다면 집에서 그걸 떼어냈을 거예요. 그러면 버리지 말고 그 달력 뒷장에다가 본인이 이걸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이제 쉽게 말하면 함정이 뭐가 돼 있는지 이거를 좀
벽에다 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1차 합격할 때까지 좀 붙여놓고 회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 업데이트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서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를 메모를 잘 해두라. 그러면 사실은 뭐냐 그 벽에 걸려 있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한 번씩 다시 떠오르는 거고 그거 자체가 이래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으면 시험에서 대단히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마치 학창 시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누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잘 보는데 만약에 수능을 못 본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뭐냐?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시험은 뭐예요?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험에 이제 금세 합격하는 거고 그런 그림이 잘 그려져 있지 않으면 조금 헤맬 수가 있다. 이런 뜻이.